네, 안녕하세요. 부동산 오네요. 진행의 김효선입니다. 수도권 아파트 월세 지수가 6월에도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면서 역대급 장세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계는 전세 월세화로 월세 수요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또 월세 가격 상승세도 이어질 것으로 지금도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새 정부의 6.1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실거주 주거와 관련된 그런 의무 개선으로 단기적으로는 임대차 물량 확대에도 좀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6.1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궁금증 안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월요일에도 좀 짚어드렸지만 이번 시간에도 한 번 더 꼼꼼히 짚어드린 시간 저희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저희가 또 체크를 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가치 높은 두 지역에 대해서도 저희가 정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 곳은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재개발 이슈가 있죠. 이곳에서는 1.5룸 다세대 주택 정보 전해드릴 거고요. 이후에는 마포구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망원동에 위치해 있는 상가 정보까지 함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꼼꼼히 체크하시면서 전략 세워 나가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방송 중에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가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습니다. 편한 곳으로 연락 주셔서 좀 더 디테일한 전략까지 세워 나가보시길 바랍니다. 전화 무료입니다. 02-1638-3994번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친절히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동산 오네요 여러분에게 다양한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오네요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 오프닝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6.1 부동산 대책과 관련된 부분들 좀 더 꼼꼼히 이 시간 통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함께하는 전문가들 소개해드릴게요. 부동산 미디어 그룹의 김대진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날씨가 오락가락합니다. 네, 하지만 정책은 방향이 정해졌다는 거. 자, 일단 6.1 부동산 대책, 윤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발표된 부동산 정책입니다. 자, 이 정책에 따라서 앞으로 이 윤 정부가 나아갈 방향 자체가 어떻게 이제 정책적으로 변화가 될 것인지 조금은 어느 정도의 가닥이 잡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나온 이 정책, 6.1 정책이 그 중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중요한 포인트들만 한번 찝어서 간략하게나마 다시 한번 재짚어 보는 걸로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두 지역, 그 이후에 두 지역 만나볼 시간도 마찬가지로 결과적으로 입지가 앞으로의 미래를 말해주듯이 지금 현재 입지 그리고 앞으로 좋아질 입지 그 두 지역을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그 6.1 정책 중에서 가장 또 화제가 되고 있는 상생임대 그 부분에 대한 얘기고요. 자, 상생임대인 상당히 어떻게 보면 착한 임대인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착한 임대인에게 양도세 특례 제도를 부여하는 부분들 일단은 뭐 현행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일단 결과적으로 개선되는 부분만 우리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일단 그 상생 임대주택의 인정 요건 임대 개시 시점에서 1세대 1주택자 그리고 9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있어야만 하는 부분들이었는데 그 계약을 하는 부분이었는데 이 부분이 폐지가 되고 자, 임대 개시 시점에 다주택자 다주택자이어도 그 마지막 남아 있는 그 물건을 매매할 때는 1세대 1주택자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 비과세를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이고 자, 혜택은 결과적으로 가장 큰 혜택은 세금적인 부분에서 세금을 안 내는 부분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부분이 가장 크다. 이 부분을 체크를 꼭 하셔야 되겠죠. 조정 대상 지역 1세대 1주택 뭐 투기 지역이든 어떤 지역이든 간에 조정 대상 지역 안에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2년 거주 요건은 이거 면제. 이거 이전 거주 요건이 있었죠. 그 임대 사업자 혜택을 좀 받으시면서 그 기간 동안 8년이라는 시간 동안 충분히 가지고 난 이후에 비과세를 받으려면 2년 실거주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이 이제 면제가 됐다라는 부분들. 자, 그리고
장특공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2년 거주 요건이 있었는데 요것이 면제가 됐다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내가 이제 실거주를 하지 않아도 비과세 특례 제도라든지 장특공을 받을 수가 있다는 내용이 가장 주된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적용 기한 같은 경우에는 5% 올리는 거 다들 알고 계시죠? 직전 대비 계약 임대료 5% 이내에 인상한 신규 계약 체결 임대인에 한해서 상생 임대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붙게 되고요. 이 부분이 이렇게 기간이 2024년도 12월 31일까지 계약된 한해서 그런 내용들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전입 의무화. 요거 요즘에 이 2018년도 9.13 대책 이후에 계속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때 이제 몇 년 이내에 전입을 의무가 있었죠. 그 부분들이 2년, 1년 그리고 2년 내 전입 뭐 이렇게 있었죠. 요 부분들이 최근에는 2020년도 6.17 부동산 정책에서는 6개월 이내에 전입을 하는 걸로 됐었죠.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 전입을 해야 됐었는데 요 부분이 완화가 됐죠. 6개월에서 2년으로 완화가 된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대해서 실거주 의무가 있었던 거 아시죠? 요 부분들 때문에 이제 실거주 하려고 들어가려고 하는 재건축 대상하는 그런 단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거주 의무가 생긴 것 때문에 사실 그 임대인 자체가 이 실거주 의무 때문에 들어가면 그로 인해서 임차인들이 자연적으로 밖으로 나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간이 있었어요. 공공택지 뭐 5년에서 3년 그리고 민간택지 3년에서 2년 이렇게 있었는데 요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양도하기 전까지 요 실거주 기간을 채우면 된다. 무조건적인 의무는 있는데 기간이 바로가 아니라 요 양도하기 전까지 실거주 의무만 채우면 된다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리고요. 종부세 완화 방안 요것도 상당히 또 큰 어떻게 보면은 큰 혜택들인데 요것도 좀 챙겨 보셔야 됩니다. 자, 일시적 2주택. 이사 등으로 인해서 신규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요것도 마찬가지로 1세대 1주택자 판정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내용들인데 일시적 2주택. 자, 2년 이내에 그리고 상속주택. 그 가격이라든지 지분 요건이 만족시킨다면은 상속주택도 비과세 그 1세대 1주택으로 해당하는 내용이 될 수가 있겠고 즉 주택 수는 가져가지만 주택 수의 카운팅은 안 된다는 거 그런 부분들도 가격 그리고 지분 요건 그리고 5년간 이 이상의 금액을 넘어가거나 지분을 상회하는 지분을 가지고 있을 시에는 5년 주택수 제외 요 안에 5년 이내에 팔게 되면은 1세대 1주택으로 판단한다. 자,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거 보시면 됩니다.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수 배제 요건이 구체화됐다는 내용들. 요것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생애 최초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 취득세 감면 혜택도 마찬가지로 4억 원 이상 넘어가는 부분에서는 해당이 없고요. 4억 원 이내에 신규 취득을 할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혜택 50%, 약 즉 200만 원 정도의 면제 효과를 준다는 내용도 있고요. 자, 그리고 청년 신혼부부 40년 만기 점진적으로 이런 청년 신혼부부 40년 만기 보금자리론 대출 자체가 나오게 되고요. 물론 상환 방식에 따라서 이자는 많이 낼 수 있지만 사회 초년생 같은 경우에는 40년 만기를 이렇게 40년 만기 보금자리론을 이용했을 때 일단은 내는 원리금 자체가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효과를 가져가 볼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이 좀 적어질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요. 이 규제 지역 단계적으로 해제된다는 내용들, 뭐 지역적으로 조정 대상 지역이라든지 투기 과열지구가 너무나도 많죠. 이 내용들이 사실 이 부동산 시장에 상당히 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미분양 사태가 대량으로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차츰차츰 줄여준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여러 가지 혜택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다 규제가 됐었던 부분들이 완화가 되는 내용들입니다. 다음 7월달 그리고 9월달 이런 내용들도 앞으로 계속해서 나오는 정책들도 주택에 대한 주택 시장의 완화에 대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일단은 우리가 상당히 그 투자 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또는 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소형 주택에 대한 종부세 합산 배제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부분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주택 시장에도 상당히 큰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이 정책적인 부분들을 봤을 때 물론 지금 현재 뭐 거래도 되지 않고 있고 사실 이 매수인들의 그 심리 자체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긴 합니다만 완화의 포지션을 좀 둠으로써 앞으로 분양 시장이 조금 더 활성화 그리고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이제 9월 정도 안에는 올해 9월 안에는 특히나 이 종부세에 대한 얘기를 합산 배제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구체적으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 부분을 좀 체크해 보시면서 앞으로 향후에 부동산 시장을 조금 더 좀 지켜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제적인 부분이 많이 완화가 되긴 했지만 아직 갈 길이 좀 더 멀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주택 거래 매매 자체가 또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는 좀 더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추후 어떤 식으로 또 완화 대책이 나올지 함께 지켜보시면서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 디테일한 정보는 또 무료 세미나 준비하고 있으니까 세미나에서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화면에 지금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따른 수혜지 분석까지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라겠고요. 날짜 화요일하고 일요일입니다. 오후 1시 시간 잘 비우시고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다만 세미나 이야기 필수입니다. 02-2638-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세미나 한 번 더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부동산 투자처도 한번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갈 곳 강동구 고덕동입니다. 1.5룸 다세대 주택 준비해왔고요. 이곳은 9호선이 연장 앞두고 있습니다. 센터 공원역이 생기게 되고요. 향후에 센터 공원역이 생기게 되면 도보로 약 1분 거리에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세는 3억 9천만 원에서 3억 9천5백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향후 이곳이 어떤 식으로 변화될지 관심 갖고 계시는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일단 어떤 곳인지 바로 한번 만나볼까요? 네, 우리 강동구 고덕동 앞으로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이라는 거, 네, 그만큼 미래 가치가 높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지역들 우리가 잘 모르셨다면 한 번 정도는 그래, 한 번 정도는 미친 척하고 가서 한번 보자라고 임장 활동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한번 오셔서 보신다면 서울에 이런 지역이 있어라고 싶을 정도로 그런 생각이 많이 들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그런 주택 시장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런 개발에 대한 내용들을 좀 들어보신다면은 실질적으로 이 지역의 변화에 따라서 부동산의 가격 자체가 어떻게 변할 것인지도 한번 예측이 되실 거라 예상이 되고요. 자, 지금 같은 이런 시기에는 앞으로 지금 현재의 이런 신축 아파트라든지 이런 것들보다 앞으로 변해가면서 신축 아파트가 되었을 때 또는 주택 시장이 변화가 되었을 때 이 지역의 가격대가 얼마만큼 됐을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가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 지역은 추천드리는 3가지 포인트 있죠. 일단 9호선이 내 집 앞마당에 완성이 되고요. 두 번째는 고덕 업무단지의 초대형 업무단지가 강동구 그 안에서도 고덕동에 위치하게 될 예정입니다. 물론 직주 근접성은 좋죠. 강동구 명실상부 이제 강남 4구 아니겠습니까? 여의도 그리고 뭐 강남 그리고 도심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은 그런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3번째 재개발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곳입니다. 이런 지역들 그냥 지나치시면 안 돼요. 꼭 임장 활동을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재개발, 재정비뿐만이 아니라 이 개발 호재 정말 너무나도 큰 대형 호재들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서 하나둘씩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쪽은 보시는 것처럼 제가 고덕동 추천드리는 지역이 바로 여기죠. 항상 제가 말씀드리는 곳이에요. 자, 9호선 예정이 되어 있고요. 아래는 5호선이 다니고 있습니다. 주변에 신축 아파트들이 이렇게 많이 생기고 있어요. 즉 개발의 압력을 충분히 받고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앞으로 향후에 서울 세종간 고속도로도 완성이 된다면 물론 한 5년에서 6년 정도 걸릴 예정이지만 결과적으로 5, 6년 금방 지나가요. 네. 이런 개발들이 진행이 된다면 이런 개발로 특히나 도로망이 상당히 잘 갖춰지는 그런 지역으로서 주변에 업무 라인들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유동인구라든지 상주 인구가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 상당히 높아진다는 거. 그리고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도로망들, 올림픽대로라든지 또는 한강변 라인이라든지 또는 서울 외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상당히 가깝게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도로망 그리고 교통 그리고 신축 아파트들이 점점 많이 들어서게 되면서 부동산 안정성 자체가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강남 4구 라인이지만 물론 동쪽에 좀 치우치긴 했습니다만
직주 근접성은 좋습니다. 앞으로 9호선이 완성이 된다면 강남까지 20분 이내로, 물론 5호선을 이용한다면 여의도라든지 도심 접근성 상당히 좋은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고요. 일단 도로망이 이렇게 다 세 군데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어디를 가든 간에 상당히 좋은 입지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자, 고덕동 안에도 이렇게 세 가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안에서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지역을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고 있죠. 이 지역 한번 가서 보신다면, 재정비,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면 이 지역만큼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지역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학군, 그리고 숲세권, 그리고 비지밸리, 그리고 9호선 라인들까지 다 갖추고 있는,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만큼은 우리가 필히 알아두셔야 되고요. 나중에 이 지역이 어떻게 변화가시는지도 한번 지켜보시면서 어떻게 개발이 되는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될지도 한번 계획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주변에 이렇게 중소, 중견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는 고정 임대 수요 상당히 풍부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요. 지금도 이렇게 많은데 비즈밸리에 정말 초대형 업무타운이 구성이 되면서 유동 인구라든지 또는 상주 인구가 대폭적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문화유통존, 그리고 비즈니스 R&D, 호텔 컨벤션, 그리고 생태 체험존 등등의 여러 가지 섹터로서 구성이 될 수 있는 고덕 비즈밸리가 앞에 제가 입지에서 말씀을 드렸죠. 어디? 바로 길 건너편에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많은 변화의 가장 중심에 위치하고 있는 곳이 바로 고덕동 되겠고요. 자, 이 안에는 이케아까지도 들어온다라고 합니다. 국내 1호점, 2호점, 어디 있죠? 광명과 고양에 있죠. 그 1호점, 2호점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대들 한번 보신다면 이케아가 물론 이케아 하나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는 건 아니겠지만 결과적으로 이케아도 같은 그 안에서도 미미할지라도 영향을 준다라는 의미를 두고 있고요. 이케아가 생기면서 당연히 일자리가 또 대폭 늘어날 수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9호선이 점점 완성이 돼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기도 하고요. 작년 12월 30일 착공이 일어났기 때문에 앞으로 완성이 된다면 이 샘터공원역을 이용하게 되신다는 거 참고하시고, 이거는 제가 그냥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단순 잡혀있는 계획이 아니고요. 완성이 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앞으로 6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남까지 얼마나 빨라질지. 자, 그리고 제2경부에 대한 얘기는 제가 항상 빼놓지 않고 있습니다. 단계별로 구성이 돼요. 동시다발적으로 1단계, 2단계, 3단계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이 되는 개발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경부 라인들이, 제2경부 라인들이 완성이 되었을 때 오는 그 큰 의미가 있죠. 일단 토지의 가격이 상승할 것이고요. 그리고 주변의 교통망들, 물류망들이 좋아지기 때문에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경부고속도로 라인들을 끼고 있는 그 양쪽에 위치하고 있는 한남대교 넘어서 있는 그 지역들의 가격대들을 한번 보신다면 과거에 400원, 500원 땅이 지금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당 1억 원이 다 넘습니다. 그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가격 상승을 이뤄왔던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제2경부가 시작하는 남구리 IC에서 강북 고덕을 강동구에 위치하고 있는 고덕동을 관통하게 된다면 고덕동 또한 마찬가지로 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 재개발 초기 투자금입니다. 서울시에 위치하고 있는 재개발 초기 투자 금액들인데 만약에 이 강동구가 그렇게 재개발이 진행되는 그런 계획들이 잡혀진다면 과연 저는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여기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만큼 큰 개발과 그리고 앞으로 좋아지는 그런 입지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저는 당연코 11억 정도의 높은 초기 투자 비용이 들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기대 수익을 한번 예상해 보신다면 높은 수익률 가져가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1.오름입니다. 3억 9천에서 3억 9천 5백 정도의 시세고요. 전세 안고 투자하신다면 1억 8천 5백에서 1억 8천이면 전세 안고 일단 투자할 수 있겠고요. 너무나도 낮은 금액대의 투자 금액입니다. 2억 원 미만의 금액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월세도 비슷합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1억 8천 정도 금액을 가지고 월세 투자도 정말 공실 걱정 없이 투자할 수 있는 지역입니다.
네, 재개발 사업으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가격이 경쟁력이 있습니다. 좋은 타이밍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세요. 02-6381-3994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빠르게 마포로도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가 정보까지 저희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이곳은 망원동이고요. 1층 상가입니다. 6호선 이용하실 수 있는 곳이네요. 마포구청역에서 도보로 약 6분 거리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시세는 5억 4천만 원에서 5억 5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또 우리 이사님이 참 좋아하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지역적인 메리트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장점이 있는지 바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마포죠. 그래서 뭐 마포 같은 경우에는 뭐 30대, 20대, 40대 뭐 누구나 다 좋아하는 지역입니다. 특히나 망원동 같은 경우에 연령 구분 상관없이 20대에서부터 사실 뭐 80대, 100세, 200대까지도 정말 좋아하는 그런 지역이죠. 살 수만 있다면. 자, 일단은 마포구 망원동 같은 경우에는 상가, 특히나 이제 1층 상가를 추천드립니다. 이 지역은 인구 밀집도가 상당히 높은 곳이에요. 왜?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고 인프라 구성이 잘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기업 유치 그리고 여러 가지의 개발로 인해서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다. 어떤 인구가? 소비층이 두터운 인구 자체가 증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상가 이용하시기에 상당히 좋을 수 있고요. 운영하시기에 상당히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세 번째, 공원화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상권들이 특히나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동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한다는 부분들, 그만큼 상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자, 특히나 망원동이나 마포 같은 경우에는 숲세권이 많고요. 수세권에 가까운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러 가지 개발들이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점점 높아지고 있고요. 범세계적으로 친환경 세대다 보니까 주거 트렌드도 마찬가지로 변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수세권과 숲세권이 많은 지역으로 변화되고 있고요. 이동하고 있는 그런 실태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지역들 주변으로 상주 인구가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 저평가되어 있으면 저평가되어 있을수록 이런 지역들은 많은 사람들이 먼저 선점을 하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숲세권과 수세권의 프리미엄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앞으로 향후 10년, 향후 20년에는 정말 이렇게 수세권과 숲세권을 모두 다 끼고 있는 지역들은 서울에서도 굉장히 귀한 지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 프리미엄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망원동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동인구가 상주인구가 많이 늘어날 예정이기 때문에 특히나 여러 가지의 기업 유치와 그리고 주민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시설들이 상당히 대폭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유동인구, 상주인구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직주 근접성과 이렇게 여러 가지 업무타운들 그리고 대학교 학군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의 상주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왜? 보시는 것처럼 한강변 라인들 따라서 마포구 망원동만큼이나 가격대들이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 있나요? 보시는 것처럼 없죠. 합정이나 같은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는 합정이나 그리고 뭐 공덕이라든지 또는 용산 라인이라든지 보시면은 요 우측으로 가면 갈수록 더 비싸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망원동은 한강변에 붙어 있으면서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이라는 거죠. 그래서 상주 인구가 늘어나는 겁니다. 교통 좋죠. 그리고 주변에 뉴타운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면서 유동인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거기다가 숲세권과 수세권을 다 끼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만큼 주변으로 개발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여기서부터 더 안 좋아질 수 없는 그런 지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되어 있고 정말 숨겨진 진주 같은 그런 보석 같은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주변에 이렇게 상권들이 많이 확장이 되고 있어요. 왜? 유동인구가 많아지니까 상권이 확장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권이 확장되는 곳에서는 단순히 수익률적인 부분에서만 비교하실 게 아니라 이 지역의 미래 가치가 변화되는 것들도 우리가 상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미래 가치를 좀 생각을 하시고 수익률적인 부분들을 좀 대조해서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 지역은 젊은 세대들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어떤 지역들, 다른 어떤 연령층보다도 30대, 특히나 소비층 자체가 상당히 두꺼운 30대가 대폭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지역이에요. 이는 마포 같은 경우에는 어떤 전국을 평균적으로 보시더라도 상당히 높은 수준에 속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가 운영하시기에 또는 투자하시기에 좋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쇼핑몰 개발 사업이라든지 등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 지역들의 유동인구가 더욱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100층 규모로 진행이 되는 상암동 DMC의 클러스터가 앞으로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또한 마찬가지로 지역의 미래 가치, 토지의 가격, 유동인구 증가 이런 부분들 항상 일어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상주 인구도 늘어납니다. 얼마나? 네, 성산 시형 아파트 3,700세대가 5,000세대로 탈바꿈이 되면서 네, 곱하기 4인 인구. 네, 요즘 좀 사람 애를 많이 안 나니까 3인 인구만 하시더라도 네, 얼마나 많은 인구가 늘어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바로 길 건너편에 성산 시형 아파트가 있습니다. 자, 이 지역 1층의 상가 대략 한 13평에서 14평 정도 되는 거. 요 정도 사이즈의 시세가 한 5억 4천에서 5억 5천 정도의 시세입니다. 대출이 가능하시다면 대략 한 월세 2천에 170에서 180 정도 예상이 되고요. 대출 가능하시다면 한 2억 원 정도의 투자 금액으로 월세 수익률을 공실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네, 가장 확실한 소비층이 사랑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하죠. 마포구 망원동에서 이렇게 상가 정보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나가고 있는 폰으로 연락 주십시오. 02-2638-3994번 무료로 열어두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연락 주셔서 보다 더 자세한 정보도 계속해서 얻어가 보시길 바랍니다. 자, 저희 부동산 오데어 1부는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잠시 뒤 2부에서 가치 있는 지역 정보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부동산 오네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은 여러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계속해서 도움 드리도록 할게요. 02-2638-3994번 전화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는 정보 용료 100원 부과됩니다.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수요일 매주 이 시간 함께하는 전문가 바로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은 부동산 고수에게 듣는 부동산 투자 비법 알아보는 그런 시간도 준비되어 있죠. 부동산계 유재석 과 함께하는 시간입니다. 자, 유재성 부동산연구소의 유재성 대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부동산계 유재석, 네, 유재성입니다. 자, 지금 그렇죠. 전반적으로 봐서 지금 이제 글로벌 경기 자체도 그렇고 지금 우리나라 자체도 그렇고 다들 이제 어렵다라는 얘기가 이제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부동산 시장도 마찬가지죠. 지금 어렵다, 힘들다, 내가 매물을 내놨는데 생각처럼 잘 안 팔린다. 물론 또 매수자 입장에서는 아직까지도 너무 비싸서 잘 살 수가 없다. 여러 가지 이제 이유가 있지만 어쨌든 지금 많은 분들이 좀 이제 불황이다 이렇게 좀 느끼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사실 이제 정부에서도 이제 이렇게 좀 부동산 가격이 좀 이렇게 낮아지고 하면 좀 속 시원하게 그렇죠. 조정 대상 지역도 막 해제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또 다른 어떤 반전이 있을 수도 있겠는데 이번 주에도 그렇게 이렇게 기다리는 어떤 조정 대상 지역이 대규모로 해제된다든지 이런 지금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정부도 굉장히 이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좀 이렇게 어렵게 잡아놓은 또 이렇게 안정기이기 때문에 좀 이렇게 스텝 바이 스텝 좀 천천히 가고 있다라는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서 불황 이런 거보다 실질적으로 더 우리가 어렵게 느끼는 거는 바로 불확실성이에요. 네. 그러니까 부동산에서 가장 좀 무서운 게 뭐냐 그러면 이제 불확실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새로운 정부가 이제 나오고 나서 뭐가 이렇게 막 그럼 어디까지 이런 거죠. 자, 그다음에 또 경기가 회복돼 아니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네, 그렇죠. 지금 많은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가지고 오는 또 하나 이제 불황이다. 이렇게 좀 느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불황을 이길 수 있는 부동산 시장
우리가 그렇죠. 뭐 좀 힘들 때는 항상 back to the basic 얘기 많이 하잖아요. 기본으로 돌아가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제가 바로 이 원리에 대해서 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럴 때는요. 정부의 정책보다는 아무래도 시장을 보고 가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우리가 정부의 정책을 보자면 보세요. 자, 지난 정부에서 28번의 이제 부동산 대책이 나왔는데 이 대책이 거의 뭐 대부분이 규제책이었죠. 그러니까 뭐 대출 안 해주죠. 뭐 내가 팔고 싶어도 양도세 뭐 82.5%라고 하죠. 뭐 취득세 최대 뭐 12%라고 하죠. 뭐 그러니까 거의 뭐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어마어마한 규제책들이 나오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게 맞잖아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네. 오히려 지금 좀 이렇게 굉장히 관망세를 생각해 보면 차라리 부동산 규제가 어마어마했던 지난 정부 때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또 오히려 거꾸로 역설적으로 활성화됐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갖고 있는 정책의 효과가 그대로 나타난다라기보다는 그것이 시장에 투영됐을 때 시장에서 왜곡 현상이 일어나면서 그것이 다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자, 새로운 정부가 이제 시작됐고 뭐 이제 대선 과정에서도 그랬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바로 이거죠. 시장의 자율권을 확대하겠다. 지금까지 계속 정부가 너무 많은 개입을 해서 시장이 많이 왜곡돼 있기 때문에 자율권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다. 물론 뭐 그것이 시기적으로 당장 뭐 많다 적다 요거는 우리가 판단할 수 없겠지만 어쨌든 기본 방향은 그렇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죠. 자, 이렇게 시장 친화적인 시장의 자율권을 확장하는 이런 방향으로 정책이 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글쎄, 네, 그렇죠. 아직은 글쎄, 물론 요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이야기가 되겠지만 바로 이렇게 서로 좀 역설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정부의 정책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원리라고 하는 수요와 공급이라는 정말 너무나 단순한 자 이런 거예요. 수요라는 게 보면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동네 이쪽이 그렇죠. 이제 계속 좀 올라갈 거고 사람들이 이제 시장의 원리라는 거 그렇죠. 사람들이 좀 덜 쳐다보는 동네. 자, 이런 것들은 대세 상승장이 끝났기 때문에 하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다음에 공급. 그렇죠. 엄청나게 공급이 쉽고 진입이 쉽고 공급이 엄청나게 확대되는 이런 것들 당연히 그렇죠. 가격은 거꾸로 가는 거니까 그렇죠.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공급이 좀 어려운 지역들 있잖아요. 잘 되지 않는 곳들 이런 것들은 오히려 가격이 좀 올라갈 수 있는 자 그래서 수요와 공급이라는 이런 시장의 원리에 좀 충실하면서 좀 투자의 패턴을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이 시장이라는 것도 수요와 공급이라는 것도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사람의 문제예요. 그렇죠.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 뭐 사람들이 살고 싶어하는 거, 사람들이 갖고 싶어하는 거, 뭐 이런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디로 움직이느냐, 이걸 이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참 뭐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다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지만 현실이 그런 걸 뭐 어떻게 하겠어요? 자, 2020년 벌써 2년 전이죠. 2년 전에 이미 서울과 경기와 인천 이 세 개 지역, 그렇죠. 우리가 보통 수도권이라고 하는 이 세 개 지역의 인구가 우리 전국의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인구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50.2%가 그렇죠. 절반을 넘어서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서울 부동산이 그렇게 뭐 똘똘한 한 채라고 해서 하고 뭐 준강남권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나 인천권에 있는 이런 지역들까지 사실 어마어마하게 올라갔던 것들이 바로 사람들이 그쪽으로 계속 몰려들고 있고 어마어마하게 계속 몰려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들의 움직임을 계속 보면서 우리가 투자를 찾아가야 된다라는 거고요. 자, 그 사람들 중에서도 3인 가구, 4인 가구보다는
1인 가구와 2인 가구, 그러니까 1, 2인 가구가 지금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1, 2인 가구, 뭐 젊은 층은 젊은 층대로 그렇고 또 고령층은 고령층대로 1, 2인 가구가 엄청나게 급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도심 내에 있는 이런 소형 주택들의 수요가 계속 좀 늘어갈 수밖에 없겠고, 자 그러다 보니까 그렇죠. 강남의 원룸 아파트 한 채가 16억을 넘어가는, 그래서 대출 금지선을 넘어간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게 바로 이런 사람들의 인구 구조의 변화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그러면 뭐 주택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상가 같은 경우에도요. 자 지하철 노선이 이제 핵심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 지하철 노선을 새로 개통해 준다. 지하철 노선을 더 나아준다. 무슨 의미입니까? 맞습니다. 뭐 사실 지하철 노선이라는 거는 앞으로 지금 당장뿐만 아니라 5년, 10년 후에 계속 인구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되는 곳에 더 놔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 어딜까라는 것을 뭐 좀 찾기 어렵다고 생각하면 지하철 노선이 그쪽으로 더 많이 생긴데 그러면 그쪽으로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그걸 예측하고 이런 어떤 뭐 그 50년, 100년 이런 지하철을 놓기 때문에, 그래서 지하철 노선도 이제는 한 개 노선보다 더블이 낫고, 자 더블보다는 트리플이 나은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좀 서울 안에서만 가지고요, 제가 좀 더 구체적인 좀 얘기를 드린다라고 하면, 자 서울시 안에서 보자라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강남, 강북이 아니에요. 이제는 한강, 강남이든 강북이든 상관없어요. 한강 가까운 쪽으로 투자해라. 그게 바로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시즌2가 이미 시작이 돼서 이제 한강변 쪽으로는 60층이 넘어가는 마천루들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그렇죠, 랜드마크들이 계속 생겨나기 때문에 한강 가까운 곳으로 투자라, 이렇게 제가 아예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또 하나는 자 광화문이나 강남이나 여의도를 가지고 우리가 서울의 3대 업무지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이 3대 업무지구와 연결이 어떻게 돼 있냐, 확장성이 어떻게 가느냐. 자 광화문, 종로, 그렇죠. 자 지금 이게 있다 보니까 용산까지 지금 난리가 아니잖아요. 또 거기에다 공덕까지, 그렇죠, 청량리까지, 이게 바로 광화문 업무지구. 동대문도 마찬가지죠. 확장성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강남도 마찬가지죠. 강남뿐만 아니라 이제 잠실 쪽이라든지 서초 쪽도 그렇고, 자 판교 쪽도 뭐 마찬가지예요. 과천도 마찬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다 강남의 연결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여의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 지금 여의도가 영등포까지 확장되고 있고, 뭐 가산 구로 디지털 단지라든지 아니면 광명이라든지, 그렇죠, 그 옆에 있는 이제 뭐 마곡이라든지 그 건너편에 있는 상암까지도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이런 연결성과 확장성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입지에 다 우수하지만 그 안에서도 개인별로 투자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짰느냐, 굉장히 좀 중요한 상황이 됐습니다. 자,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은 제가 세미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불황 속에서 오히려 좀 기회를 찾자. 항상 기회는 흔들리는 시장에서 옵니다. 스테이블하게 계속 안정적으로 가는 시장에서는 기회를 찾기가 어려워요. 오히려 이런 불황 속에서 기회를 찾는 그런 뭐 투자 방법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 오시면 거의 1시간 반, 2시간 동안 아주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고, 자, 끝나고 나서는 제가 투자 포트폴리오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매도 전략이라든지 매수 전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세하게 좀 말씀드릴 테니까 뭐 세미나와 상담 요 시간 활용한다면 좋겠습니다. 네, 요즘같이 또 불황이 많은 분들을 힘들어하게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럴 때일수록 세미나 안에서 좋은 답 찾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앞서서도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입지적인 부분들을 요즘은 좀 더 분석을 해야지만이 성공 투자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상담도 함께 도움드리고 있으니까 세미나 꼭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예약하셔서 참여해 보시길 바랍니다. 02-6381-399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세미나 안내와 함께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가치 높은 투자 초답법 만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들 중심으로 저희가 또 살펴보면 좋을지 바로 설명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 이제
그 강남 쪽에 이제 소형 주택들 관심들이 많으세요. 요즘 뭐 아파트 값이 또 너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가 뭐 대체 주택이다, 뭐 대안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도시형 생활 주택인데 이 도시형 생활 주택 중에서도 제가 이제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강남 3구에 이제 또 하나의 축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송파구하고 이제 잠실 쪽이 되겠죠. 자, 그런데 잠실권만 하더라도 지금 어마어마한 가격대가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바로 그렇죠. 준잠실, 이런 제2의 잠실과 잠실 권역과 아주 가까이 있으면서 가격 경쟁력이 높은 뭐 사실 재건축 재개발이 그렇죠. 잠실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 옆에 있는 이런 가락동 같은 지역들도 실질적으로 송파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 가락동 안에 있는 거잖아요. 자, 이것도 지금 뭐 거의 22억, 23억 정도니까 잠실하고 거의 비슷한데 이쪽 가락동 지역들도 굉장히 활발하게 재건축과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자, 그래서 잠실 쪽에 있는 이런 개발 호재들 또 가락동 자체로 이런 개발 호재들 자 그러면서 또 트리플 역세권인데다가 또 공세권 공원도 많고 초중고가 다 있는 바로 이런 지역인데요. 자 일단 오금역하고요. 계룡역하고요. 경찰병원역. 자 가락동 쪽에서 그렇죠. 또 핵심 지역들이죠. 이런 트리플 역세권 3개역을 다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지역이 됐겠고. 자 잠실이 이렇게 가깝습니다. 뭐 10분대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서 지금 잠실 쪽에 잠실종합운동장뿐만 아니라 지금 삼성역까지 해서 뭐 현대 글로벌 빈센터라든지 잠실 마이산업단지라든지 어마어마한 또 개발 호재들이 쏟아지고 있죠. 자 여기에다가 뭐 수서 역세권 개발 또 문정 쪽에도 가보시면 많은 지식산업센터들의 또 그렇죠. 그런 일자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여, 마천, 가밀, 뭐 위례도 마찬가지죠. 이쪽에서 쭉쭉쭉쭉 치고 올라오는 바로 이런 지역이 가락동 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뭐 이 도시형 생활주택 자체를 가지고 말씀드리면은요. 자 프리미엄급 설계와 자재 제가 강남권 하이엔드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해놨는데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 도시형 생활주택이 예전에 이렇게 빌라 이런 것도 생각을 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막상 가보면 아파트보다 훨씬 더 좀 고급화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더더구나 이게 호텔이냐 아니냐.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있는 강남권의 하이엔드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들이 무려 뭐 투룸 기준 했을 때 한 15억에서 20억이 넘어가는 경우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도 거의 강남권 쪽에 어울릴 수 있는 그런 하이엔드급의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다음에 잠실 업무타운 그러니까 지금 뭐 국내 최고층 빌딩이 이미 잠실 쪽에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서 문정 쪽에 있는 이제 법조타운이라든지 자 이쪽에 우리가 영리치라고 해서 자 1인 가구들이 이렇게 주목하는 원룸 아파트가 16억이 넘어갈 수 있는 거는 바로 이런 1인 가구들 젊은 영리치들이 그렇죠. 고소득자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이 지역에 이런 고소득자들이 많이 포진돼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잠실과 제2의 잠실. 자, 그렇죠. 가락동 같은 이런 지역들의 뭐 개발 호재들이 다 완성이 되었을 때 또 재건축이라든지 재개발이 다 완성되었을 때 바로 시세 차이까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일단 가격대가 좀 접근하기가 편합니다. 그렇죠. 지금 뭐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그 한 투룸 정도 되는 그 아파트 그렇죠. 그 소형 평형대가 지금 거의 12억, 13억까지 하고 있으니까 지금 여기는 6억 5천에서 이제 같은 동네인데 그런 거죠. 한 6억 5천에서 7억 5천 정도 되고 뭐 그 수준은 거의 프리미엄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전세가 약 한 5억 5천에서 6억 정도 되니까 자 강남 쪽에 내가 전세를 안고 투자를 했을 때 약 한 1억에서 1억 5천이라는 정말 소액을 가지고도 좀 투자해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겠고 내가 당장 좀 월세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약 한 160에서 180까지 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즘은 뭐 그 좀 상가 쪽도 생각을 많이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다주택자분들이 내년 지금 5월 9일까지 어차피 지금 그렇죠. 좀 처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처분을 하고 나서 자, 그 돈으로 뭘 할 거냐? 또 아파트에 투자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상가 쪽을 봐야 될 텐데 당연히 뭐 상가는 그렇죠. 뭐 강남 상가라면 더 말할 게 내가 뭐 강남의 건물주가 되는 거니까요. 자, 그래서 제가 강남 쪽에서도 최근에 엄청나게 뜨고 있는 바로 신사역 쪽을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자, 절세와 현금으로 원하는 자산가들 상업용 부동산 쪽으로 많이 쏠리고 있는데 자, 아파트뿐만 아니라 그렇죠. 부동산도 상가도 당연히 한강 가까이 그렇죠. 신사역이 굉장히 한강 가까이에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강남대로 상권하고 가로수길 상권이 시작되는 곳 어디냐? 바로 그렇죠. 신사역이죠. 자, 그런데 이 신사역에서 딱 도보 1분 거리에 그것도 강남대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지도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빠르시죠? 자, 지금 신사역 가시면 신사역은 3호선 따라서 고속터미널하고 압구정, 반포하고 압구정 연결하는 이런 곳이야 라고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자,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신사역에서 이제 그렇죠. 강남역까지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신분당선이 5월 28일 날 드디어 개통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뭐 강남역은 2호선이고요. 지금 신논현역의 9호선, 그다음에 논현역의 7호선, 신사역의 3호선까지 지금 강남에 있는 2호선, 9호선, 7호선, 3호선을 다 지금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역세권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렇죠. 앞으로 또 2단계 사업으로 해서 용산까지 또 연결이 되겠죠. 자, 그러면서 또 하나가 있죠. 올해 이제 말 지금 착공 예정으로 되어 있는 위례 신사선의 청담역, 봉은사역, 삼성역까지. 자, 삼성역은 GTX A 노선하고 C 노선에다가 현대 글로벌 빈센터까지 들어오는 바로 거기잖아요. 자, 그래서 이걸 보고 우리가 강남 위에 강남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신사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상가인데 자, 이 상가 자체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자, 최고층 14층 해서 지금 2개 동 쌍둥이 빌딩으로 올라가 있고 지금 아래쪽에는 지금 광장형으로 되어 있는 그렇죠. 되어 있는 주차가 무려 그렇죠. 200대가 넘어가는 자, 강남대로 대로변에서 이렇게 주차 200대 넘어가는 곳이 거의 13년 만에 이제 공급된 그런 복합 빌딩이 되겠습니다. 자, 대지가 무려 약 한 800평, 790평 정도 되고요. 자, 연면적이 무려 7,700평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그런 대규모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올해 초에 이제 준공을 해서 이제 막 그렇죠. 좀 따끈따끈한 그런 상가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내가 권리금 없이 프랜차이즈를 직접 한번 경영해 보겠다. 이런 분들한테도 적합하겠고 자, 안정적인 월세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역시 가격이죠. 자, 강남 쪽에 우리가 그렇죠 하면서 보통 뭐 상가 생각하면 뭐 수십억, 뭐 많게는 수백억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자, 여기는 지금 10억 안쪽으로 그렇죠. 약 한 7억 3천에서 한 9억 5천 정도로 우리가 접근을 해볼 수가 있겠고 자, 뭐 대출까지 활용한다 그러면 약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로도 좀 접근해 볼 수 있는 그런 강남대로 대로변에 위치해 있는 그런 상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특히나 요즘 제가 이제 세미나나 이제 개인 상담을 이렇게 해보면 지금 다주택자분들은 다주택자분들대로 굉장히 고민이 많으세요. 그렇죠. 자, 이제 어떤 것들을 팔아야 되고 또 특히나 어떤 걸 남기고 어떤 걸 팔아야 되나 또 많은 분들은 야, 이거를 매매하는 게 맞냐, 뭐 증여하는 게 맞냐 이런 거 가지고도 지금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죠. 자, 매수자들 입장에서는 자, 지금 뭐 금매가 지금 뭐 나오고 뭐 몇 군데는 좀 나오곤 있지만 자, 그렇지만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또 새 정부에서 또 많은 뭐 택지 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많이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청약적으로 지금 가는 게 맞는지 자, 지금 매수자들은 매수자들대로 굉장히 또 고민이 많이 있으십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서 다 말씀드릴 수 이제 없는 부분들은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 2시간 동안 지금 시장 상황에 대해서 특히나 지금 뭐 그 새 정부의 정책 방향들이 좀 속 시원하게 쭉쭉쭉쭉 가줬으면 좋겠는데 약간 좀 그게 주춤주춤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그것이 어떻게 갈 건지 그것도 제가 좀 예측을 해드리겠고 자, 중요한 거는 뭐 나의 어떤 개인적인 고민이죠. 그 개인적인 고민까지 세미나 끝나고 나서는 제가 1대1로 또 상담을 또 다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세미나와 상담 이런 시간 활용하신다고 하면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잘 뚫고 나갈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즘처럼 관망세가 또 짙어지고 있는 이런 시점에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상담 요청하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나고 난 이후에도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 필요하시다면 계속해서 연락 주셔서 상담 예약까지 잡아보시길 바랍니다. 02-2638-3994번 또 문자도 괜찮습니다. 정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오네요. 저희가 준비한 소식 오늘 여기까지고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투자에 대한 판단이나 책임,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이 점 꼭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저희 내일 오후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